좋은 경제와 나쁜 경제의 차이. 진정한 보호란 아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S&P 500 지수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 동안 33.9% 하락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봐왔던 이상한 것들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빨리 세계적인 침체에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시장의 완벽함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 많은 개별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용 스프레드는 COVID-19 사태 이전보다 오늘날 더 심하다. 한편 재무부의 수익률은 대유행 이전에 보여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년간 담보대출금리는 3.00% 미만이다.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주식 변동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시장 행동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 그것이 감지되지 않은 경제적 약점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신용 스프레드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호가 오해를 일으킬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교통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과 빨간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질문하건대 좋은 경제가 나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이는 손? 2월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대차 대조표의 엄청난 상승을 초래하였다. 13주 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시장에 3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제공했다. 2008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노력은 비교적 미약하다. 그러한 정책이 불황을 미연에 방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는 분명히 위험한 자산 시장의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다. 겁에 질린 정책 이반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행동은 점점 더 일상적이 되어 가고 있다. 편의를 위해 그들은 금융시장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의회 증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이 상주하는 사람들과 언론 출연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원들은 공허한 반대주의적 주장을 적용한다.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선출된 관료들은 항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들이 그들의 선거 자금의 주된 원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존 사업자의 재선출 가능성은 시장의 방향과 잘 부합한다. 2차 결과, 여기서 다루는 또 다른 문제는 정책 대응이 다른 문제에 대한 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헨리 헤즐릿은 그의 심오한 저서인 하나의 교훈에서의 경제학에서 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새로운 경제적 실패를 매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주어진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나 그것이 특정 집단에만 미치는 영향을 보며 이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가 그 특별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지속적인 경향입니다. 이는 2차적 결과를 간과하는 오류입니다. 헤즐릿은 즉시 계속된다. 여기에 좋은 경제와 나쁜 경제의 모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실용주의는 부유한 사람들, 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정치 기부자들의 영향에 의해 추진된다. 모든 행동이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쉬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확실히 보호되도록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첫 번째 인용구를 유추하여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자녀 양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동은 엄청나게 심술을 부리고 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다. 웬디 모겔의 또 다른 그림. 만약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고 엄마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는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자비롭지만 침착하다면 그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부모, 공황 상태 패턴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 중 최악은 소극적인 투자가 급증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패시브 핑거 프린트에서 썼듯이 이 미츠마켓은 수동적 투자가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기타 요인 2014년에 허위스나튼스의 스티브 구문은 ETF 엑스체인 절액 기금 분할을 통해 우리를 계몽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ETF 투자자들의 소극적이고 무차별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자유재량 활동적 가치 지향적 전략에서 벗어난 기념비적인 변화는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발군이 성공적으로 관찰한 방식으로 아직 진단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소극적인 투자의 물결이 쓰나미가 되었다. 수동적이거나 지수적인 전략은 자유재량이나 적극적인 뮤추얼 펀드 매니저를 희생하여 대규모 자본을 유치합니다. 재배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5%의 현금을 보유하고 0.10%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는 패시브 ETF로 전환하는 활성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관리자들은 역사적으로 순찰 중인 경찰들이 재고를 과대평가하고 그러한 조건이 분명해지면 그것들을 팔았다. 이러한 경찰들은 조직적으로 해산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지수 세계에서는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진이동. 이 문제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현금 5%로 관리되는 펀드에서 현금 0%에 가까운 펀드로 3조 4조 달러가 이동하면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 펀드가 수동형 펀드를 표적으로 하는 개별 종목의 폭발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돈이 자유재량에서 제거되고 인덱스 펀드에 재할당될 때 가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소극적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펀드가 1달러를 투자하면 즉시 모든 주식에 투자한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한다. 시장의 상한선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최고의 사기꾼은 끊임없이 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다. 하단 데시벨 역시 과불화를 통해 이득을 보지만 그 정도는 덜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주식은 수동적인 ETF LCD가 아닌 주식이다. 그것들은 무분별한 자본의 흐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주 과소 평가되는 주식들이다. 게임 비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부모가 자격이 있는 아이의 품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의 비효율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정책 위반자들이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 관리에 계속해서 달려들면 투자자들은 결코 문제를 보지 못한다. 주의와 위험 관리는 제쳐두고 무시한다. 돈을 주고 사는 사고방식은 유머러스한 밈을 넘어서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연방정부의 양육으로 소극적인 투자자들은 자유재량 가치 관리자들의 신중함과 근면함을 능가한다. 패턴이 10년 동안 반복되면 순흐름의 위에 있는 차트가 결과가 됩니다. 수동적인 투자의 집중은 심해지고 그것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단적이다. 브래드문이 2014년에 지적했듯이 ETF 분열의 확산은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은 계속된다. S&P 500과 S&P 500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이제 극명하다. 아래 표는 2020년의 최근 데이터를 브래드문의 원래 표에 추가합니다. 상관관계의 급격한 증가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보다 다양화에 대한 혜택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전략의 이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한 말이 된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인덱스 펀드를 이용한 다양화는 헛된 일이다. 요약.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리한 설명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대화에는 대개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가미되어 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불안감의 표시이다. 자신감의 표시는 겸손, 즉 연방정부 지도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징일 것이다. 오늘날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배를 받고 있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의 효과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1, 4분기의 변동성은 불안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